잘 나오네 이거. 이거 좀 몇 장 더 뽑을까? 안녕하세요. 당근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짜잔! 어마어마하게 큰 덩어리가 하나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앱손에서 나오는 슈어칼라 P5340 프린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프린터 리뷰는 몇 번 했어요. 그리고 제가 주력으로 쓰고 있는 프린터도 앱손에서 나온 슈어칼라 P904 모델을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프린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번 프린터 소개할 때마다 설명을 드리는데, 프린터는 다 목적에 맞게 써야 된다. 이제는 뭐 프린터가 기술적으로 완성 단계에 들어서긴 했지만 목적에 맞춰서 프린터의 특성들을 다르게 가져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전용으로 뽑을 건지, 문서를 전용으로 뽑을 건지, 작품을 뽑아서 뮤지엄에 넣어야 된다든지, 이런 목적에 맞춰서 프린터를 사용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앱손에서 나오는 슈어칼라 시리즈 P로 시작하는 모델들은 대부분 사진용으로 만들어진 포토 프린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얘네들이 사용하고 있는 잉크라든지 퀄리티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바로 뮤지엄에 납품을 해도 되는 그런 작품 사진을 뽑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프린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엔트리부터 최고 제일 큰 것까지 본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P704 A3 사이즈 정도 되는 거, P904 A2 정도까지 나오죠. 그 다음에 이 모델 P5340 모델이 있고요. 그거보다 더 큰 모델은 롤지 걸어서 막 바닥으로 이렇게 더더더 종이를 떨어뜨릴 수 있는 P700 시리즈, P900 시리즈, 이런 모델들이 있어요. 만 시리즈도 나오죠. 근데 이 모델마다의 특징을 본다면, 첫 번째는 종이의 사이즈가 다양하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숫자가 크고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큰 종이를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 시리즈들은 잉크가 동일합니다. P904, 704, 그 다음에 이 모델까지는 10색 잉크를 사용하고, 이 위에 모델들은 12색 잉크를 사용하긴 합니다. 그 두 개 추가되는 오렌지 컬러와 그 다음에 그린 컬러는 써야 되는 환경이 되게 제한적이에요. 아주 제한적인 용도에서만 쓰는 잉크입니다. 실질적으로 범용적인 사진에서는 10 컬러가 상당히 유용하고 훌륭한 퀄리티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이 10가지 색깔 잉크를 잘 조합하면 블랙 앤 화이트도 상당히 다채로운 그라데이션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의 흑백 사진도 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진에서 주로 사용하는 거는 이 바로 울트라 크롬 프로 10이라고 하는 이 10개의 잉크 시리즈를 가지고 있는 모델들이 가장 유용합니다. 예전에 P904는 한번 소개시켜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지금도 잘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P704, 904가 개인 목적, 개인 작가용 목적으로 테스트를 한다든지 작품을 뽑는 목적이라면, 오늘 소개시켜 드릴 P5340 이 모델은 그거보다 바로 윗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작품들을 좀 더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모델은 미니 랩이라든지 대형 랩에서 조그만 사진을 뽑아야 될 때, 조그맣다니 그죠? A2인데 그 사이즈를 뽑을 때 사용하는 것이 되고요. P700 시리즈나 P900 시리즈는 대형 사이즈이기 때문에 공간도 더 많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대형 랩이라든지 사진 출력을 전문으로 하는 랩에서 활용하는 모델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모델에 대해서 뭐 자세히 설명드리는 거 별로 의미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프린터는 이제 버튼만 누르면 나와요. 좋은 결과물이 나오죠. 단지 사이즈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진다 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SCP-904라는 모델도 A2까지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모델도 동일하게 A2까지 출력이 가능해요. 왜 얘는 더 크고 더 비싸고 더 무거운지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롤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P904도 뒤에 장착해서 롤지를 활용할 수 있어요. 얘는 롤지가 기본적으로 지원되는 모델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롤지를 쓴다는 것은 잉크를 많이 오랫동안 연속해서 계속 작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잉크의 용량도 훨씬 더 크죠. 그래서 작은 P904에는 조그만 카트리지가 들어간다면 이 모델에는 200ml에 해당하는 대형 카트리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잉크도 여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롤지도 더 큰 롤지, 좀 더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게 엄청나게 많이 무겁습니다. 904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무거워요. 오늘 제가 막 시험도 해드리고 막 이거 박스도 열어보고 막 그러고 싶었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큽니다. 그리고 혼자선 들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저도 겨우 친구의 도움으로 이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좀 해봤을 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대단히 무겁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무거워야만 하냐 하면 이런 정밀하게 컨트롤되는 헤드가 있는 프린터는요, 정밀 계측 장비에 해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견고하고 움직임이 적을수록 훨씬 더 좋은 결과물, 깔끔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904는 휴대용이나 작고 가벼워서 책상 위에 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고 뭐 옮기고 이럴 수 있다고 치지만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옮기기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대신 904는 움직일 때마다 프린터가 흔들리거나 테이블이 약하면 테이블이 같이 흔들리거나 이런 문제도 생기거든요. 근데 얘는 아주 굳건하게 버티면서 정확히 스무스하게 출력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이즈가 크고 좀 더 많은 생산량을 필요로 하는 프린터 활용 공간에서 쓰는 모델이 바로 요 P5340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모델은 기본적으로는 롤지를 출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모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왜 롤지가 더 편리하냐? 시트지가 더 편한 거 아닌가? 딱 정 사이즈로 집어넣으면 좋은데. 그런데 롤지, 시트지보다 롤지가 편리한 점이 좀 더 있어요. 예를 들면 시트지는 한 장 한 장 낱장으로 공급해 줘야 됩니다. 뭐 위에다 그냥 꽂아놓으면 자동으로 공급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지만 파인아트지라든지 고급 종이들은 마찰력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여러 장을 로딩할 수가 없습니다. 한 장씩 로딩해서 출력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한 장 한 장 출력할 때마다 오퍼레이터 혹은 작업자가 거기 앞에서 종이를 직접 넣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모든 종이는 컬링이 있어요. 엣지 부분의 컬링이 이런 방향이 아니라 위쪽 헤드 쪽으로 올라오거나 엣지 부분이 이렇게 퍼지거나 그러면 헤드가 엣지를 치면서 종이에 오염을 만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프린트하면서 한두 번씩은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롤지는 훨씬 더 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 이유는 롤지는 롤로 말려 있다가 그 상태로 피딩이 돼서 그래서 출력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프린터들은 그런 롤지가 들어왔을 때 석션으로 밑에서 잡아줘서 평평하게 필 수 있는 그런 로더 형태도 취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염이나 이런 데서 자유로울 수 있죠. 또한 이 고급 종이나 다양한 종이를 제공하는 데서는 주로 롤러 종이를 공급합니다. 시트지보단 롤로 공급하는 경우가 많아요. 시트지는 재단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작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종이가 생산된 그 상태, 바로 롤 상태로 공급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고급 종이들은 좀 더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게 바로 롤지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르지 않아도 되고 다시 하나하나 포장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종이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한 편이에요. 면적당 가격으로 친다면. 그런 의미에서 롤지는 조금 더 편리합니다. 한번 종이가 로딩이 되면 종이를 다 쓸 때까지 계속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미니 랩이나 대형 랩에서 다양한 많은 사진들을 출력하는 용도로 쓰기에 효과적인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롤지의 장점을 가장 잘 살리고 있는 프린터가 바로 요 슈어칼라 SCP-5340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요런 정도로 이 프린터를 소개시켜 드리고요. 대신 롤지 출력할 때 몇 가지 팁을 좀 설명시켜 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미리 뽑아서 설명드리는 게 좀 더 수월할 것 같아서 미리 뽑아봤습니다. 사진 이미지 크기를 먼저 정하셔야 돼요. 사진 이미지 크기가 딱 정해졌으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사이즈를 보고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요거를 테스트 프린트를 해봐야 돼요. 이걸 다 뽑으면, 한 번에 다 뽑으면 그 사이즈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잉크 낭비도 있고, 그렇게 뽑으면. 그래서 작은 사이즈 캔버스를 하나 만들 겁니다. 그래서 원본 사이즈랑 동일한 해상도의 사이즈는 롤지니까 보통 롤지는 폭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17인치에 지금 한 8인치 정도 되는 요만한 스틸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테스트를 하겠다 라고 해서 지금 요건데, 짜잔, 요걸 만들려고 해요. 어떻게 만드냐면요, 요 종이 빈 캔버스를 만들고, 중요한 건 그 빈 캔버스에 바로 동일한 프로파일을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원래 이 블랙 앤 화이트 테스트를 볼 때는 제가 테스트할 때 요 이미지는 그레이 감마 2.2라는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그레이 감마 2.2를 선택을 해서 새로운 캔버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공간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프로파일을 동일하게 선택을 해주고요. 원본으로 가서 지금 프로파일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 그레이 감마 2.2로 그레이 감마 2.2 이렇게 바꿔주고요. 그럼 이제 동일한 그 해상도에 동일한 공간의 캔버스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출력하고자 하는 이미지 전체를 카피해 가지고 그 캔버스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걸 복사를 해 놓고요. 복사하면 아마 폭을 맞춰 놨기 때문에 윗부분만 딱 잘려 나올 거예요. 그걸 줄여요. 작게 줄여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톤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톤을 볼 수 있도록 작게 줄일 겁니다. 그래서 세로로 놓고 이 모든 부분이 다 보이도록 이렇게 배치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에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디테일이에요. 디테일은 뭐냐면 입자라든지 혹은 샤픈이라든지 혹은 뭐 중요한 부분에 오브제가 날아가거나 혹은 깨지거나 혹은 지저분하거나 이러지 않은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1:1 사이즈로 출력해야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를 한 번 더 카피해 와서 내가 보고자 하는 중요한 부분, 디테일이 중요한 부분을 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양을 좀 잡아서 위치를 설정한 후에 거기다가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내가 이 전체 이미지에서 여러 군데를 보고 싶어. 그럼 잘라서 여러 군데의 이미지를 거기다 갖다 놓으셔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바로 1:1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상도가 동일한 캔버스로 옮겼기 때문에 1:1로 옮겨진 거거든요. 출력될 걸 그대로 재현해 준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갖다 옮겨 놓고 그 다음에 프린트 셋업을 통해서 출력할 옵션을 정해줘요. 이때 정해주는 모든 옵션은 최종 결과물 출력할 때랑 동일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뭐 출력 품질이라든지 혹은 출력 색상 프로파일이라든지 모든 걸 동일하게 해주시고, 우린 롤지를 쓰기 때문에 용지를 요만큼만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용지 사이즈를 여기 다시 한번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폭은 17인치를 그대로 쓸 거고 전체를 다 쓸 거니까 롤지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폭은 그대로 다 쓰시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길이는 8인치 정도로 줄였어요. 뭐 물론 나는 좀 용지가 아까워, 좀 더 작게 쓰고 싶어, 그럼 좀 더 작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작은 이미지지만 내가 가까이 가서 보면 충분히 전체적인 분위기라든지 톤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크롭되어 있는 부분, 다시 말해서 디테일을 보는 부분은 뭐 1:1로 그냥 출력이 될 거니까 어떤 면적이든지 간에 뭐 좀 작게 뽑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사이즈는 편하신 대로 조절하셔서 그렇게 세팅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색상 옵션이라든지 출력 옵션 등을 정해 주시면 됩니다. 얘는 블랙 앤 화이트이기 때문에 일단 용지는 제가 사용한 게 러스터 페이퍼예요. 그래서 프리미어 러스터 페이퍼를 설정을 할 거고요. 프로파일로.
그리고 용지 설정에서도 프리미엄 러스트를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블랙 앤 화이트를 위해서 최고 품질로 그렇게 해서 출력을 뽑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짜잔 하고 출력을 뽑으면 이렇게 방향 바뀐 거 잡아서 출력이 어떻게 될지 보고 퍼센테이지나 이런 거 변경 없이요 이렇게 출력을 하면 사이즈가 좀 잘린다고 나오는데 그건 그냥 무시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셔서 출력을 하시면 바로 이런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첫 번째로 테스트를 하면 몇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롤지라고는 하지만 처음에 물려 있어서 오랫동안 물려 있으면 종이가 살짝 롤러에 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최종 결과물에 티가 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종이가 꽉 눌려 있던 지점은. 그런데 한번 출력을 해서 앞부분을 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소멸돼서 이렇게 눌려 있는 자국도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전체적인 분위기 있죠.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떤지, 밝은 데는 없는지, 어두운 데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 자세한 디테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입자감이라든지 여기 아주 작은 오돌도돌 입자감, 여기 하얗게 날아가서 종이만 보이지 않는지, 아니면 뭔가 프린트가 되는지, 혹은 뭐 포커스가 나가진 않았는지, 이 부분에 뭐 샤프니스가 떨어지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나머지 부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를 활용하시게 되면 최종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 미리 예측해 보실 수 있고 그걸 토대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나오냐? 우와, 짜잔, 보이시나요? 우와, 요런 사진이 나옵니다. 아, 좋네요. 포스터 하나 더 생겼어요. 하나 붙여놔야겠어요. 자, 보이시나요?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롤지 뽑는 것도 상당히 재밌어요. 그래서 한번 꼭 뽑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혹시 몰라서 칼라도 한번 뽑아봤어요. 그래서 칼라는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작은 이미지, 전체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전체 분위기를 봐야 되니까 전체 이미지 하나랑 그 다음에 요 배경에 주요한 피사체 혹은 디테일을 꼭 확인해야 되는 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광고판에 이런 하얀 게 너무 날아가지 않았는지, 이건 어쩔 수 없이 날아가긴 하지만 그래도 노이즈라든지 뭐가 살짝 디테일이 깔려야 괜찮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깔렸는지 안 깔렸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테스트 프린트를 보고요. 그 다음에 저는 룻배를 많이 사용해요. 이럴 때 프린트할 때는 이런 룻배들도 보거든요. 그래서 돋보기를 가지고 입자가 어떤지 확인하고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를 안 깔아서 하얗게 날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이미지에다가 노이즈라 이런 것들을 더 줬습니다. 이렇게 하얀 부분이 종이로만 나올 때, 잉크가 아무것도 안 묻어 나올 때는 첫 번째로 얘 같은 경우에는 샤프니스도 조금 떨어져서 언샷 마스크를 해가지고 샤프니스트를 조금 끌어올렸고요. 그래서 보시면 툴에서 좀 확대를 한 다음에 언샷 마스크를 통해서 샤픈을 조금 더 주고요. 눈으로 보면서 잡으시면 돼요. 이 정도 확대해 가지고. 그래서 보고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대로 먹었는지 샤픈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애드 노이즈를 켜서요. 보통은 유니폼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모노크롬이라고 해서 블랙 앤 화이트 모드로만 그렇게 노이즈를 깝니다. 그래야 좀 덜 지저분해져 보여요. 그 다음에 보통 300 dpi 기준으로 해서 저는 한 4%에서 조금 더 집어넣거나 덜 넣거나 이렇게 하는데 지금도 4%보다 조금 더 넣습니다. 그렇게 더 넣으면 이렇게 사진이 나와요. 그러면 요 하얀 부분, 이렇게 광고 같은 부분 있죠. 이런 부분도 종이가 아예 없는 것, 종이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잉크가 좀 뿌려져서 좀 더 자연스럽게 연속적인 개조, 광택도 비슷하게 다른 쪽이랑 비슷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최종 프린트를 뽑으면 꽤 멋있는 사진을 얻으실 수 있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롤을 사용하게 되시면 종이를 필요한 만큼만 잘라 쓰기 때문에 종이에 대한 로스율도 적어요. 그리고 출력하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중단하고 잘라버려도 종이를 잘못 나온 부분까지만 쓰기 때문에 롤지가 훨씬 더 월등히 편리하고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롤지를 지원하는 프린터가 집에 있으면 편리하겠죠. 아주 가끔, 아주 조금,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한 두세 장 정도 뭐 뽑는다 그러면 롤지가 되는 프린터까지 갖고 있는 건 조금 무리수긴 합니다. 부피도 많이 차지하고요. 오랜만에 한 번씩 쓰면 쓸 때마다 노즐 체크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시간을 꽤 많이 써야 되거든요. 물론 시트지도 노즐 체크를 해야 되지만 그때 노즐 체크할 때는 그냥 A4지 쓰면 되잖아요. 근데 롤지는 한번 걸리면 그 종이를 계속 쓰는 게 훨씬 더 편리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롤지를 이용해서 테스트를 보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좀 하루에 그래도 서너 장씩 이상은 계속 뽑아야 된다 라는 경우에 바로 요 프린터를 사용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사진으로 업을 한다, 사진으로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하루에 고정적으로 계속 뽑아야 된다, 그렇다면 P5340 요 모델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P904가 혼자 쓰고 책상 위에 놓고 작고 편리하긴 하지만 잉크의 양이라든지 소모품 비용이라든지 그런 면에서는 P5340이 훨씬 더 유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 모델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앱손에서 나온 슈어칼라 P5340 모델이었습니다. 이 모델 생각보다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904에 비하면 약간 조금 더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생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필요하시다면 고려해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알람 설정, 댓글 잊지 마시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열심히 답변 달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뵙도록 하죠. 안녕.